안녕하시렵니까? 아니다. 숲북이죠. 숲북이라는 바뀐 채널명으로 돌아온 숲북 주인장 수빈입니다. 일단 초면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구면인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언제부턴가 잉여라는 이름보다 제 이름으로 불릴 때가 더 좋더라고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채널명을 일단 바꿨고요. 그렇다고 제 이름이 숲북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채널의 정체성이 책이기도 하니까 북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비읍 받침이 밑에 붙어서 숲 이렇게 불리는 게 좋더라고요. 책이 수북하게 쌓여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기도 하고, 발음할 때 뭔가 귀엽지 않아요? 막 숲북. 아무튼 그런 이유로 채널명을 변경하게 됐고, 그리고 배경, 제 방에 있는 책장인데요. 좀 어수선하죠? 지금 어수선한데 이것도 그냥 자꾸 뭔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안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자. 많이 내려놓자. 어쨌든 제가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고, 읽은 책이나 산 책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좀 편하게 오랫동안 꾸준히 좀 기록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저는 입 터는 거 되게 좋아하고 유튜브를 어쨌든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막 완전히 돌아왔다거나 앞으로 매주 꾸준히 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인생이 지금 가장 한가할 시기라서 또 이제 모르죠. 바빠지면 또 나도 내 인생을 모르겠거든요. 틈날 때마다 올리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책들 4권을 일단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까먹고 안 갖고 왔어요. 가도 알듯이. 진짜 내가 못 살아. A few moments later. 네, 한 권씩 소개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 책은 비크리스탈 연구소의 아이들의 오래된 놀이기록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어디서 봤냐면, 최근에 마포구에서 각양각책이라는 북페스타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독립출판계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출판계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마포구에 출판사도 많고 인쇄소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2권의 책을 샀는데 그중 하나가 이 책인 거예요.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딱 띄었고, 사실 이 출판사의 전반적인 책들이 다 제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거기서 지갑을 다 털 뻔했어. 이 책이 제가 알기로 그 1800년대 후반에 그 프랑스의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그들끼리 그런 놀이 방법을 기록한 책이에요. 저작권이 만료된 원서를 번역한 책이라서 그때 그 원서에 실려있던 원화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담겨 있어요. 발견을 이렇게 잘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특색 있는 독립출판물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생각했던 그런 영감을 받은 책이었는데, 저는 놀이라는 게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만의 어떠한 되게 코어한 단어라고 생각했거든요, 놀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책이 담고 있는 이 놀이 문화는 프랑스 1800년대 후반에 그 귀족 집안 어떻게 놀았는지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그때에는 모든 아이들이 놀이라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집안의 아이들은 여전히 노동이라는 거에 되게 익숙했고,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들한테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 1800년대 후반 프랑스의 놀이 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저자분이 그런 특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상에 따라서 놀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변화했구나. 지금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게 되게 당연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놀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1800년대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놀이라는 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구나 라는 거, 그 점이 되게 저한테 되게 흥미롭게 다가와서 그래서 샀어요. 뭔가 책을 읽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논문 쓰듯이 이 책을 쓰는 느낌?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고 그걸 고려한다면 이 놀이 문화는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과 어떻게 다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해석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 책을 샀습니다. 2번째 책은 이것도 각양각색 북페스타에서 샀는데요. 조경철, 조부용 작가님의 유물시선 시리즈 돌이라는 책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유물 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좀 전해주는 그런 한국사 뉴스레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을 조금 이제 모아가지고 엮어서 는 책, 이 책인 건데,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역사학자인 아버지와 기획자인 딸이라니. 너무 멋있고 부럽고 일단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니까 살 수밖에 없었고 소재나 재료를 한 가지 정해서 그거와 관련된 유물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그중에서 이 책은 돌, 주먹도끼라든지 뭐 다보탑이라든지 뭐 석가탑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유물이 어떻게 발굴됐고 이 뭐 비하인드는 뭐였는지 뭐 이런 걸 많이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 보면서 제가 잠깐 고고학자를 꿈꿨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역사에도 관심이 많지만 골동품이라든지 미술품, 뭐 유물, 아주 옛날 오래된 것들 막 그런 것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 책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샀던 책인데 앤티크 수집 이야기라고 이것도 약간 골동품 덕후이신 저자가 모은 골동품에 관해서 얘기하는 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서 그때 마음산책에서 열었던 북토크도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보통 이제 유물이나 골동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일상에서 흔치는 않잖아요. 특히 유물 같은 경우는 역사박물관 이런 데만 있으니까 우리가 되게 유리창이라는 장벽을 두고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대상이잖아요. 되게 정적이고 그냥 거기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책에서 들려주는 유물 이야기는 되게 동적이고 너무 재밌어요. 읽으면서 어머 이렇게 감탄하면서 읽었거든요. 여태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유물들, 뭐 예를 들면 역사박물관 들어가면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뗀석기라든지 뭐 청동검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유명해서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데 저기 구석에 막 진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유물들에 관심을 갖고 이 조명시키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손보기 교수님이라고 전문 고고학자가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전문 고고학자들이 반대했던 이 유물 발굴 작업을 따내서 한국에도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낸 최초의 그 유물을 발굴해내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손보기 교수님이 구석기를 증명하는 유물을 발굴해낸 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바꿨대요. 뭐 주먹도끼라든지 뭐 뗀석기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원래는 한자로 되어 있거나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뭐 호모 에렉투스 이런 것처럼. 근데 이분이 그 용어를 한글로 좀 쉽게 대중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바꾼 거죠. 그런 시도가 진짜 너무 대단한 거예요. 되게 틀을 깨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소개시켜서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내 속에는 나무가 자란다. 수마나 로이 작가의 책입니다. 일단 저는 책 제목에 나무가 들어가는 순간 혹하는 게 좀 있어요. 약간 나무를 진짜 좋아하고 나무를 왜 좋아하나 좀 생각해 보면은 저는 나무가 가진 정적인 미 그러면서도 되게 동적인 생명력 그리고 다양성이 좋아서 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본가가 신도시거든요. 근데 신도시 알죠? 그 길가에 나무들이 다 일렬로 서 있고 삐쩍 마른 나무들로 되어 있는 거. 제가 보는 나무들은 다 똑같은 나무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나무였어요. 우리가 신도시에서 보는 나무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본 나무는 막 으악 이렇게 되어 있거나 으악 이러거나 으악 으악 정말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괴상망측하게 생긴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어머, 나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생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나무만 계속 보면서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나무를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 책도 그래서 아마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인도의 시인이자 소설가가 썼다고 하니 얼마나 문장이 아름답겠습니까? 이분은 뭐 나무를 덕질하는 걸 넘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거의 라이프 슬로건으로 외치시는 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 책의 첫 문장이 발단은 속옷이었다. 나는 브래지어를 입지 않는 나무가 부러웠다. 이런 거죠. 나무는 결혼하지 않고, 나무는 속옷을 입지 않고, 나무는 변하는 유행에 전혀 상관없고, 또 나무는 스캔들이 없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인간의 시계, 인간 사회의 기준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생명, 존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자는 되게 동경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꼈던 억압들, 소외들 이런 거를 넌지시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이유로 나는 내 머릿속에는 나무가 자란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데 읽어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것 같아서 뭐 오피셜이나 정답은 아니다. 드디어 마지막 책 풀뿌리 운동 새로운 복원, 이호 작가님의 책입니다. 1990년대, 80년대 때 옛날에는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했잖아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싸웠고 운동을 했었고 어느새부턴가 사회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명감이나 공공의 영역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길을 걷다가 울퉁불퉁한 길이 있거나 보행이 불편하다 하면은 민원을 넣는 그런 행동도 저는 되게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회운동을 할 수 있고 풀뿌리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풀뿌리 운동은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다. 시민들이 직접 스스로 이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운동. 그런 걸 저는 풀뿌리 운동이라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솔직히 민원을 넣어본 적도 거의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이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내가 스스로 작은 것부터 괜찮으니까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공부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론적으로 궁금한 게 생겨서 이 책을 썼어요. 한국 풀뿌리 운동의 개념이나 뭐 쟁점, 역사, 원리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이에요. 배우고 싶어서 이 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4권의 책을 샀고요.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라 말이 되게 길고 했는데 여러분을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